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B 물량 터져 나오면서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과 함께 우리가 어떤 걸 노린다? 저가 공략을 노린다면 충분히 엔캠의 기업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전기차 업체의 활로가 다시 생겼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다시 오를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엔캠 녹화해 볼 겁니다. 엔캠의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주주분들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유는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슈가 너무 좋은데도 주가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선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던데 인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던데 근데 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엔캠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엔캠을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근거들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특히나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고요. 엔캠 영상을 여러 번 찍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엔캠에 나올 조정과 하락이 이유가 있었고 이러한 하락을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나 엔캠을 갖고 있는데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여러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오늘 엔캠 저가 공략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엔캠의 주가가 점점 내려오면서 지지점을 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점을 깨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추가로 목표가까지 잡았으면 올려야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제 영상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십니다.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거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게요. 엔캠 보유해도 되고 매수해도 되는 이유, 좀 이면에는 떨어져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 CB 물량, 전환사채 물량이 다시 상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CB라는 게, 전환사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주식을 담보라고 해야겠죠. 담보를 맡기는 식으로 해놨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엔캠에게.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고르라고 하는 거죠. 돈 돌려받을래? 주식 받을래? 주식을 받겠다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전환사채 물량이라고 해서 이 CB 물량으로 상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왜 메리트가 있냐면 보통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환사채를 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안 받습니다. 이자 대신 뭘 받는가?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냐면 엔캠에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우리가 전환사채 발행할게 그러면 주가가 당장 오르기 힘든 자리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지금 주가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단가에서 돈을 빌려줘야 사람들이 그래, 그때가 돼서 우리가 주식을 받아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만한 회사가 아니니까 팔면 바로 이 정도 이득은 나오겠네라는 계산이 서니까, 그게 이자보다 훨씬 더 돈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나오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담보로 받았을 때. 그래서 이번에 엔캠에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은, 자, 해당 전환 물량 대부분이 짧은 기간 내에 장내 매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싼 값에 잡아서 수익을 보다 보니까 보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수익을 다 챙겨가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 있던 주식에서 빈틈을 좀 만들어서 CB로서 발행을 했던 건데 이걸 확 매도를 해버리니까 위에서 매도 심리가 더 강조가 되겠죠.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얼마에 받았길래 이러는가 살펴보면은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2%가량을 CB로 풀어줬고 이 단가가 7만원대라는 거예요. 7만원대. 그럼 어디예요? 지금 7만원대면 여기죠. 여기. 지금 주가가 2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만원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을 봤을까? 21만원에서 7만원 계산해보면 한 20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200% 수익을 보면서 바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요, 몇 년 돈 빌려주고 200% 수익 받는 거 이자보다 압도적으로 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매도를 해버렸다라는 심리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맨 밑에 다시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지금의 하락이 나오는 게 이 CB 물량 때문이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맞다고 말할 수 있어도 앞으로 이것 때문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환사채 물량은 어떤 주식이 됐든 발행을 했다면 어찌됐건 시장에 풀려 나올 물량입니다. 무조건 풀려 나와야 할 물량이 지금 먼저 그리고 한 번에 나왔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가치라던가 주식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지금의 하락이 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이란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모멘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기업 가치에 조정을 주는 주가에 조정을 주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반등한다는 얘기죠. 해서 지금의 하락을 우리가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된다. 지금의 하락이 나오는 게 문제라기보단 자연스럽게 이 주식 가치를 낮춰주면서 다시 올라가기 전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엔캠이 어떤 상황이냐. 애초에 엔캠이란 기업은 전 세계 전해액 분야에서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보통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요, 웬만해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 급급했어요. 왜냐면은 2차전지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활용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오고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오류들도 있고요. 이러저러 화재 문제 이것저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겠다는 국가들로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득이 좀 되는 상태였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2차전지가 그 당시에 인기를 많이 끌었느냐?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많이 낙폭이 생겼는데 이거를 끌어올릴 만한 건덕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2차전지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실상은 이랬다. 자, 이렇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수요가 생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출을 했던 기업들 중에서 엔캠을 어떻게 했느냐. 자, 이거 옮기는 것도 까다롭고 그리고 파는 것도 까다로우면 그냥 그 나라에 가가지고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게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땅으로 쳐들어가죠. 여기서 전해액 공장 만들어서 바로 공급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갖게 해준 엔캠의 승부수였다는 거죠. 그 전략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먹히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됐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 사람이 백인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의미냐?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 수입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다른 나라들을 구제해줘야 되느냐? 그러지 말자. 즉 뭐하자? 내수로 돌리자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펼쳤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계속 해왔던 다른 나라부터 이제 수입을 해오는 것들은 모조리 끊어가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 그리고 강압을 좀 받았다는 것이죠.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자재를 수입해오고 이걸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자 다른 나라로 이런 개념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엔캠이 미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전해액을 막 팔아주니까 2차전지,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은 땡큐죠. 왜냐? 퀄리티도 좋은데 내수로 바로바로 공급하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주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용이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캠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미국 내수 물량 점유율 50%를 달성을 했다.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배터리 중에 절반 이상은 엔캠의 전해액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멘텀과 위치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기업들 보게 되시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엔캠은 여기서 버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락의 이유가 뭐다? 지금 뭐 CB 물량 때문에 전환 물량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엔캠의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현재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괴리를 메꿀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메꿀 무언가가 무엇이다? 이 엔캠이 갖고 있던 기업의 성장세라는 겁니다. 성장력이 아직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간극이 금방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 CB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블록딜 문제도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런 2차전지 관련 업종들에 대한 압박이 정말 강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버텨준다는 얘기는 이 성장성과 이 기업의 고유 가치들이 현재 주가와 미뤄봤을 때 아직 주가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12 물량이 여기서 많이 튀어나온다고 한들 이걸 밑에서 누군가가 받아주기 때문에 주가가 버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은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구매할 때 파는 사람이 한 명 더 많게 되면 내려가게 되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많으면 올라가게 되죠. 이런 위치로 움직이는데 이 12 물량을 다 뱉어내는데 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밑에서 지금 이 주식을 부양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물량들이 받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외국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주가가 하향할 것이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까지 예상하실 거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조정은 나와야 되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라는 게 단순 하락인지 오르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선 이 기업의 기업 가치, 성장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2 물량 터져 나오면서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과 함께 우리가 어떤 걸 노린다? 저가 공략을 노린다면 충분히 엔캠의 기업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전기차 업체의 활로가 다시 생겼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다시 오를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을 보유하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약속드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엔캠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조정이 반드시 나온다면 그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 바로 저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가를 잡았으면 올라가야죠. 전고점 돌파? 너무 애매하잖아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목표가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개 드려볼게요. 이 엔캠의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정보가 과연 주주분들께 먼저 필요할까요? 아니면 매수를 안 한 분들께 먼저 필요할까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주주분들께 가장 먼저 필요할 겁니다. 해서 이 내용들 주주분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분들이 다 확인했다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설명을 드려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제가 저가랑 목표가 말씀을 드려봐야 바쁘거나 이 중간중간 주식의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경험치가 없는 분들은 이거 알려드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떨어졌을 때 왜 조정을 받는가? 이 12 물량 때문이다.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니 걱정이 없다. 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얘기해 준다면 좀 안심하시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난 일하고 바빠서 집에 와서 주식을 딱 봤더니 더 떨어져 있네. 걱정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걸 또 준비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슈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 혹은 저가랑 목표가에 근접하거나 도달했을 때 미리 말씀드리는 채팅방을 한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은요, 이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문자를 보내셨다 한다면 채팅방까지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이 주주분들만 챙긴다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서 좀 섭섭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잡을 건데 알려줘야 잡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채팅방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에서 들어와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심심하실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당일 단타 종목을 매일 2개씩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재미도 보면서 이슈도 보고 저가와 목표가까지 모두 확인해 가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려보고요.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입장하시려면 같은 번호로 강쌤 급등주라고 문자를 남기셔야 된다는 점까지 짚어봐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엔캠 좋은 이슈도 있는 거 알겠고 하락도 이유가 있고 받쳐지는 물량 있는 것도 좋고 난 다 좋다. 그런데 주식이 100%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99%로 올라가더라도 1%의 하락 확률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손실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꼼꼼하게 생각해보는 습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또한 제가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엔캠으로 손실을 봤을 때 수익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 봤을 때는 이 손실을 없애줘야 될 거고요. 수익 봤을 때는 수익을 키워줘야 될 거예요. 이에 대한 전략으로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자,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엔캠이 포함해 있는 전지주입니다. 전지주.
테슬라의 영향이 아주 컸죠. 전지주가 아주 핫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전지주들이 여기만큼 핫하지 못하고 있죠. 순서가 조금 이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이 똑같은 전지 종목을 한 개 더 잡아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강세인 다른 종목의 테마 종목을 잡아줘야 엔캠의 손실을 봤을 때도 이걸로 손실을 메꿀 수 있고, 수익을 보게 되면 같이 수익을 봐주면서 수익을 뻥튀기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본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테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엔캠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전략들, 대응들은 모조리 써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 곰곰이 보시면서 이런 전략을 나도 해봐야겠다, 혹은 나는 이 전략 아직은 무리겠다 등등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움직이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노동산업 위주였던 3차 산업에서 4차 플러스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업, 화학산업, 자동차, 농업, 운송업, 서비스업, 철강 등등 우리가 진짜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월급을 받아내는 산업, 이게 바로 3차 산업 이전의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몸 힘들게 움직여서 돈 버는 사람, 그 중에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회장들 보면 뭐 이재용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회장들을 보면 이 사람들 물론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일. 직접 가서 반도체 공정 가서 손으로 쪼이고 뭐 보고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몸 쓰는 거에서 머리 쓰는 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몸 쓰는 것도 대신해줄 로봇이 생겼고, 머리 쓰는 것도 대신해줄 뭐가 생겼어요? AI가 생겼다 이겁니다. AI.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플러스 이후에 5차부터의 모든 산업들을 지식산업이라고 합니다.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일하는 노동산업이 아니라 머리 잘 쓰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AI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쪽으로 대부분의 수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서비스업, 철강 특히나 그렇죠. 농업, 운송업도 계속 올라왔었고 화학 플러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 말해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플러스 제조, 반도체 같은 것도 끼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외국에서부터, 특히나 미국에서부터 이 지식산업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들을 볼 때 이전에 3차 산업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4차 산업, 즉 어떤 기업의 머리가 더 좋느냐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연선 관련주, 데이터 관련주, 하이테크 기술력 보유한 관련주들, 자동화 관련주, IT 관련주, 정보 관련주, 그 다음에 핵심 AI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 투자금의 90% 이상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제조, 건설, 유통, 운송, 금융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급을 항상 받아놓고 있는 핵심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제조 중에서도 AI 제조, 그리고 코스닥 IT 중에서도 AI 데이터 관련으로 수급이 90%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이동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지금처럼 증시가 빠졌다 올랐다, 어떤 이유에서든 중동에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문제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문제점이 한 게 있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급을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데, 자, AI 전력 부족 얘기 들어보셨죠? AI 반도체
들어보셨죠? HBM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부가산업 쪽으로 지금 수급이 90%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수급이? 개미들의 수급이 90%가 이동을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 누구도 AI 자체 개발 산업에는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 놨던 AI 인프라만 활용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만들어둔 AI 플랫폼만을 쓰는데 반도체 스펙이 딸리는 반도체 개발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AI 전력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것이 뭐다? 더 질 좋은 AI, 더 인간의 뇌와 혹은 그 이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AI,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게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 외국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요. AI 개발 산업 쪽으로 수급을 집중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100억, 1000억씩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개미들에게 알려지겠죠? 개미들이 이를 알게 되면 주식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잡고 싶어 할 거고, 주가는 무거워지고 더 올라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은 극소량씩 꾸준히 장기간 동안 자금을 밀어넣고 있고, 우린 이것을 매집이라 부르기로 했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의 근거는 AI 개발 산업 쪽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부에서 초거대 AI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챗 GPT 이미 떴고요. 초거대 AI 내용도 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챗 GPT는 자금이 국가 자금이 들어갔죠. 근데 초거대 AI 3,900억 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애초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초거대 AI 아직 돈을 안 넣었던 이유, 26년도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 AI 유니콘 기업, AI 유니콘 뭡니까? AI 집중 산업으로 매출이 1조 원 넘기는 공룡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공룡 기업 만들어내고요. 추가적으로 정부 자체 매출만 연에 2조 원씩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얼마나 크느냐? 우리나라 GDP 생각하면 생각보다 작아 보이죠?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작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란 말씀드렸죠? 4차부터 5차 산업은 노동, 몸으로 움직이는 산업이라 말했습니까? 아니죠. 지식입니다. 지식. 가만히 앉아서, 몸은 가만히 앉아서 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매해 2조 원씩 굴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투자를 이것보다 더 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일반 반도체, 일반 조선업,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들로 봤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침체입니다. 셋 다 지금 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도체만 AI 관련해서 조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 당장에 가망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 말고 한 번 투자해서 꾸준히 2조 원씩 벌어들이는 방향으로 이 지출이나 수입 문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기정통부 개보위에서 초거대 AI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 기술의 데이터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쪽으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진 전략 보면 초거대 AI 전부 다 초거대 AI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AI 관련주로 잡으면 안 되고 지금 수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개미들이 많이 끼어버린 AI 부가산업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뭘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 초거대 AI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I 반도체들보다 데이터 연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산 속도가 빠르니 쌓이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능력도 충분히 뛰어나야 될 거고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뉴로모픽, 인간의 뇌와 가장 흡사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3,900억 원 지원까지 받는다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미국 엔비디아 글로벌 AI 공룡 기업입니다. 공식 협력사로서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이 내용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루에 50억 원 이하로 소량씩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제 예상에 목표 수익률 최소 50에서 70%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던 개별적인 종목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이 정도로 굵직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수한 게 아니라면 그 종목들의 방향성이 좋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럴수록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특히나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쏟아놓고 있는 이 AI 산업 자체에 집중해서 이 종목을 잡고 가져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게 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고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폭등주의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즉시 목표가와 대응 전략 그리고 진입 타점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채널 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게 된다면 이 종목을 알고 있던 기존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알아낸 개미들의 자금이 쌓여가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의 매수가 절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진입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셔야 다른 개미들이 알지 못하게 주가가 무거워지지 못하게 막아놓고 여러분들이 최저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면서 이 종목 목표가와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엔게임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바닥을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 조정의 끝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조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너무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저가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가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까지 설명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